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널을 보고 이렇게 상담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신 건가요? 제가 와이프랑 1년 전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들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돌봐주시고 계세요. 아내가 좀 회식도 잦고 예. 그리고 주말에 또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성격상 꼬치꼬치 캐무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머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누구 만나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안 해줘요. 잘. 네가 모르는 친구들이다. 의처증이냐. 그 아내 외도를 알게 된 거는 우연이었어요. 아내가 장을 보러 가는데 마트 회원권 있잖아요. 예. 회원권을 놓고 간 거예요. 전화를 이제 하니까 전화를 안 받길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친구는 아닌 것 같고 낯선 남자랑 있더라고요. 차를 타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포옹도 하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외도라고 직감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내가 봤는데 그 사람 누구냐. 회원권도 없으면서 어떻게 마트는 갔다 온 거 맞냐. 바람피니?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절대. 말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어플 중에 이제 동네 모임 이렇게 비슷하게 대용량 물품을 사는 이제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고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된 물건들을 이제 사서 나누고 그냥 헤어진 사이다. 의심하지 말라. 얘기를 하니까 너 그렇게 당당하면 좀 핸드폰 좀 내놔봐. 예. 이번엔 좀 안 되겠더라고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를 맨날 의심하냐고. 제가 그런 태도가 있었을 수도 있죠. 제가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게 거짓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혼은 하고 싶거든요. 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 아직까지 아내를 좀 사랑하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혼 상담을 하거나 아내의 부정 행위를 발견했을 때 혼을 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분노를 온몸으로 표출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고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명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는 경우는 없거든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해 본 결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반성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충격은 크시겠지만 이미 그 전에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 빙산의 일각만 보신 거죠.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계속 사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한번 준비를 해볼 결심을 가지신 거예요? 소송 제기를 하기 이전에 인정을 안 하는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할 때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명진 씨처럼 이혼을 할까 말까 진보수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보셨다고 했잖아요. 호응도 사실 부정행위거든요. 간통죄에서처럼 성관계를 하는 걸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증거를 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게 며칠 됐나요, 혹시? 일주일 정도. 예. 일주일이면 괜찮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가 다 있을 테니까 그 CCTV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CCTV는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돼요. 왜냐면 CCTV는 짧으면 뭐 한 2주, 길면 한 달 내에 다 삭제가 되거든요. 포맷이 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이란 걸 하고 그러면은 그 CCTV 녹화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보내주고 법원에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보관된 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많은 배우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처음에 추궁을 하면은 일단은 부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증거가 생기면은 이제 조금씩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축소해서 인정을 하겠죠. 뭐 1년을 만났으면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렇게 되다가 그것까지도 이제 뭐 기간까지 다 특정해서 우리가 입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짓말 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날 유혹했다. 헤어질라 했다.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에서 접근한 것이다. 자기도 좋아해서 같이 그런 부정행위에 엮인 것까지 밝혀주면은 마지막 단계는 책임을 명진 씨한테 넘깁니다. 당신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줬고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막 책임 전가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핸드폰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다 까봐야 되는데 그걸 옛날만큼 안 해줘요.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서 수집을 해야 되고 지금 프라이버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 갖고 그런 걸 오픈 안 해주거든요.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를 맨날 마트도 못 가게 하고 뭐 외출도 못 하게 하고 부정행위 한다고 의심하고 의처증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상대방을 안심시켜야지 뭔가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뭔가 나올 것도 안 나올 테니까. 이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생물과 같아서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에서 이미 알았으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증거를 모으려고 뭐 이렇게 흥신소나 이런 쪽에 뭘 물어보는 거는 조금 불법적인 건가요? 이게 흥신소나 탐정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탐정업이라는 것도 있고 탐정한테 뭐 자기가 궁금한 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 놓는다든지 몰래 미행해서 사진을 도촬한다든지 불법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거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제출을 해도 그 증거가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일단 증거로 되고 혹시 그 공무원이나 그런 직업은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제 의뢰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증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처벌을 받더라도 그런 걸 이용해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혼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 재판부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고 강력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찾으면 좋고 두 사람이 애정 생각하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더 확실하죠.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약간 우세하게 작용이 되나요? 혹시 바람 피우는 전후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노력 정도가 좀 달라졌나요? 일하느라 바빠요.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은 많이 못 쓰는데 크게 뭐 최근에 달라진 건 없죠. 그렇죠. 사실 양육권을 판단하는 요소는 따로 있어요. 아이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뭐 경제적 능력, 그리고 아이의 의사, 뭐 양육 환경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거기에는 양육자의 부정행위 이게 뭐 직접적으로 판단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양육권에 있어서 꼭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보다 좀 소홀했다.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은 불리한 요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외도했다는 그 자체가 양육권을 박탈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본인이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재판부의 시각을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고 노력이 좀 예전보다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시각을 바꿔내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같이 모아보죠.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네, 잘 찾아온 것 같아서. 불륜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명진 씨도 지금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사실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배우자한테는 당연히 못할 테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좀 창피해서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심각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뭐 우울증이 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아직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어요. 상간남이나 상간녀도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평상시에 배우자와 별로 관계도 좋지 않고 이때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솔로,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거야. 이 기회에 끊어내고 위자료 왕창 받는 거예요. 아싸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큰 계기를 삼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명진 씨처럼 여전히 가족이 해체되는 게 두렵고 또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서 실망도 크고 고민하고 이런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혼을 해도 마음이 아프고 이혼을 안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고통스러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할 정도로 열심히 변론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은 거기에 맞게 또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상담사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재건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